내 집이 평생토록 든든한 연금이 되어준다면 어떠실까요? 은퇴 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택연금의 약속.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다 줄까요? 어쩌면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진실과 숨겨진 함정, 그리고 오해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집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짜 주택연금의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시죠.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아주 매력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인 집을 활용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죠. 길어진 노년기를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노후 자금이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지만 막상 현금 자산은 부족해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이라는 든든한 자산은 있지만 그것이 현금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자산의 유동성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빛을 발합니다. 꽁꽁 묶여있던 집이라는 자산을 풀어서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은퇴 후에도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며 여유롭게 차 한 잔을 기울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참 평화롭지 않나요? 주택연금은 이러한 꿈같은 노후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집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소유하면서도 그 집에서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온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주택연금은 바로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며 많은 은퇴 예정자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 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죠. 특히 다른 금융자산이 부족하거나 자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솔깃한 제안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렇듯이 주택연금 역시 표면적인 매력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이 달콤한 약속 뒤에는 어떤 복잡한 작동 방식과 숨겨진 조건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미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주택연금의 장밋빛 약속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조건들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연금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판단 기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연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단순히 집을 담보로 돈을 받는다는 간단한 개념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죠.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바로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의 가치입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마치 보험사가 가입자의 예상 수명을 고려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처럼 가입 시점의 조건들이 연금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주택의 평가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시 5억 원짜리 집과 10억 원짜리 집의 연금액이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내 집은 내 집이니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사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한 총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집이 청산되어 대출금이 상환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서더라도 국가가 그 차액을 부담해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연금 수령 총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자녀에게 돌아가겠지만 집 자체는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를 이어 소중한 가치를 물려주고 싶었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집이 상속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혹시라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연금액과 그에 붙은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한 번에 갚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게다가 가입 초기에 납부했던 보증료 같은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해지가 필요해질 때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대출금리 변동 리스크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매달 받으시는 연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만약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오르게 되면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 매각 시점에 남는 자산, 즉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 보증 덕분에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 변동이 대출 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죠. 주택연금은 단순히 매달 연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주택가치, 가입 연령,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정교한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그 이면의 조건과 리스크까지 꼼꼼히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하죠. 마치 아름다운 그림 뒤에 숨겨진 정교한 붓질과 물감의 혼합을 이해해야 그 가치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그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이런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선택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연금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주택연금의 복잡한 구조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주택연금 모든 분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의지가 비교적 적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충분히 지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미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 스스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죠. 이런 분들에게는 집이라는 자산을 활용해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다른 마땅한 노후 자산이 부족하여 오직 주택만이 가장 큰 재산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험한 산을 오르다 지쳐 쓰러질 때 옆에 튼튼한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주택연금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가 미래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기에 만약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그 상승분을 연금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마치 미래의 큰 수확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작은 열매에 만족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주택을 반드시 물려주고 싶은 강한 상속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도 국가가 보존해 주지만 반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자녀에게 상속될 자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처럼 주택연금은 단순히 매달 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 상황, 가족관계,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마치 여러 재료를 섞어 요리하는 것처럼 어떤 재료를 넣고 뺄지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듯이 말이죠. 주택연금 외에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퍼즐을 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월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의료비나 취미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없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며 어떤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내 집이라는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택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이러한 과정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나 금융 전문가들은 복잡한 약관과 조건을 쉽게 설명해주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 계획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팔아 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활용한 전략적이고 정교한 노후 설계 도구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의 노후는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노후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때로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든든하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